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싶은 모든 취준생들을 위한 엔터의 모든 것. 합격 보장 엔터 취업 공식 엔터 취업의 정석. 안녕하세요, 미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주입니다. 네, 오늘도 29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앨범 프로모션 특집, 그러니까 오프라인 프로모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도 에피소드 한번 털고 가실까요? 네네, 그러시죠. 네네. 미도리님은 일하시면서 어떤 오프라인 프로모션이 가장 인상에 남으셨나요? 네, 오늘도 위너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이것도. 왜냐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때 정말 너무 스케일이 컸어요. 네, 이제 위너 데뷔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위너 데뷔 쇼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정말 기억에 남는데 2014 SS라는 앨범명에 맞게 저희가 이제 새로운 브랜드가 런칭되는 것처럼 그때 티저 영상도, 그러니까 티저 그 자켓 촬영도 패션쇼 컨셉으로 했지만 쇼케이스도 패션쇼 컨셉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또 처음 진행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엔터 일의 묘미는 항상 뭔가 새롭다는 거잖아요. 진부하지 않고. 그래서 진짜 그때 뭐 패션쇼 정말 전문으로 진행하시는 스태프분들 섭외하고 그분들이랑 장소 찾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그 티저에서 입었던 의상들을 모델분들이 착장해서 이제 정말 그냥 진짜 런칭되는 것처럼 모델분들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멤버들이 그 메인 착장을 입고 이제 런웨이를 걷는 거였는데 그래서 또 모델분들 피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멤버들 그 워킹 네,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도 성훈 씨가 한혜진 씨한테 배우시던데 그렇게 이제 워킹도 배우고 아무튼 정말 다 새로워서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한 것들이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하실 때 저번 장에도 얘기 나왔지만 그때 뭔가 관객으로 제가 갔었거든요. 관객 수 채우러 그 촬영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때 참 고생하시던 미도리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왼쪽을 봤을 때 미도리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오른쪽을 봤는데 오른쪽에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골목에 이렇게 골목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민지님은 그러면 어떤 프로모션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도 GD 쿠데타 앨범에서 GD를 가지고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GD 소장품들 그리고 뭐 콘서트 때 사용했던 무대에 사용된 뭐 차 또 뭐 GD의 여태까지 이제 사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88점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맞췄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시를 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되게 좀 빡셌죠. 그걸 다 모아야 됐었겠네요. 네, 모아야 되고 또 그 사진들을 크게 전시하려면 또 초고화질의 그런 파일이 있어야 돼가지고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이걸 이제 그 포토그래퍼 분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고 그 파일을 다 수급하고 그거 진짜 빡셨겠다. 네, 엄청 빡셌어요 그게. 말인 못. 네, 그때 그 포토그래퍼 어시스턴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아마 찾고 막 이러느라. 네. 여러분 정말 전시회를 아이디어를 내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내십시오. 이게 자켓 사진에 수록되는 이미지 사이즈랑 정말 전시회 때 크게 뽑으려면 사이즈가 달라서 리터칭을 새로 해야 되는 수가 생겨요. 맞습니다. 네, 신중하게. 그리고 이게 자켓 사진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막 화보 이런 거 다 포함돼가지고 잡지사에 이제 이해관계를 만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거 하면서 이제 그 앨범이 발매돼가지고 앨범 발매 관련 이제 컴백 기자회견을 또 여기서 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이 컸던. 네, 근데 다행히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가지고 이게 앨범을 구매하시면은 그 티켓이 들어있어서 관람을 하실 수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앨범이 명반이에요.
저 이 앨범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네. 저도 네, 부르진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네. 오늘 가면서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거 설레고 신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벌써 무거워졌네요. 네, 소리를 한번 질렀거든요. 이제 너무 힘든 기억들이 나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은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네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오프라인 프로모션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앨범을 위한 오프라인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그 앨범 발매가 된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모든 이벤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예를 그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트와이스가 앨범을 발매했다고 하면 이걸 다 알려야겠죠. 그렇죠. 네, 제일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형태는 기사니까 이제 기자분들께 먼저 그렇죠. 알려야겠고 뭔가 공식적인 느낌을 많이 그렇죠.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또 팬분들께도 이제 노래도 들려드리고 무대도 보여드려야겠죠. 그리고 일반 대중들한테도 알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뭐 온라인으로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또 실제로 보고 듣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 기자 간담회, 뭐 앨범 쇼케이스, 뭐 앨범 청음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이벤트들이 모두 오프라인 프로모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모션과 별도로 뭐 그 버스 이제 정류장에 있는 쉘터 광고나 그다음에 지하철에 있는 그 스크린 도어 광고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포스터 부착하는 등의 광고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좀 오프라인 프로모션에만 좀 포커싱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오프라인 프로모션의 실행 여부나 규모가 앨범 프로모션의 전체 예산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아이디어 바이 아이디어겠지만 대부분은 큰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그런 프로모션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효과도 커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효과가 없으면 굉장히 또 그 질타가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에는 뭐 대형 플랫폼과의 제휴나 아니면 이제 협찬사의 협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예전에 그 2NE1 담당자였을 때는 그 2NE1의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BMW 미니랑 제휴를 해가지고 이제 BMW 미니에 랩핑을 해서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또 이제 음원 사이트와의 제휴를 통해서 앨범 쇼케이스 자체를 협찬받아서 거기에만 단독 공개하는 조건으로 진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한다는 건 또 그만큼 또 파급력이 크다는 거겠죠. 네네. 그럼 이런 오프라인 프로모션은 어떻게 기획하고 실행하는지를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도 저희가 좋아하는 단계별 설명을 통해서 앨범 오프라인 프로모션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아이디어 기획을 해야겠죠. 네. 앨범의 컨셉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먼저 기획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일정과 장소를 확정해야 합니다. 네. 오프라인 프로모션인 만큼 한번 정해진 일정과 장소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할 때 신중하게 정해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귀책 사유 뭐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하면 계약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도록 합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디어와 확정된 일정과 장소를 토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런 해당 일정과 장소에서 어떻게 이벤트를 진행할지, 또 뭐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할지, 또 장소는 어떻게 꾸밀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면서 디테일하게 이벤트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네네. 그 슈퍼인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뭔가 그 박진영 씨와의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막 당일에 현장에 가서 막 좌석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막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이게 계획을 할 때도 아예 현장의 레이아웃은 어떻게 배치를 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어떤 역할들을 정확하게 진행할지를 그러니까 팀 내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특수한 오프라인 프로모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뭐 패션쇼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 전시라든지 갤러리에서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저희가 하청 업체를 쓰기도 하죠.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사실 서치하는 과정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서에 업무 협조 요청과 내용 공유를 하고요.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자분들을 초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제 언론 홍보팀의 업무 협조 요청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팬분들을 초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또 팬 마케팅팀의 업무 협조 요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켓이랑 뮤직비디오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모션도 당일 이벤트 현장에 기록을 남겨서 향후에 뭐 SNS 업로드 등 콘텐츠로 활용해야 될 경우에는 영상팀과 사진팀의 업무 협조 요청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그 제일 중요한 아티스트가 움직여야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팀과 당일에 정확한 스케줄 조율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요 단계 전에 그 두 번째 아까 전에 민지님 말씀하신 단계에서 일정과 장소를 정할 때 1차적으로 그렇죠. 일단 그날 아티스트의 스케줄이 가능한지 그쵸.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 당일에 정확한 스케줄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말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런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홍보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오프라인 프로모션 홍보를 위한 온라인 프로모션과 오프라인 프로모션이 들어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쇼케이스가 진행된다고 하면 초대를 위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또 쇼케이스가 생중계될 경우에 뭐 V앱, 유튜브, 옥수수 등에 공개할 거를 염두해서 이제 이 내용을 사전에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그 체크리스트 작업을 통한 사전 리허설입니다. 보통은 이제 행사 바로 전날, 그러니까 D-Day 하루 남았을 때 현장에서 최종 체크를 하고요. 그 당일에는 이제 콘서트 때 그 공연 시작 전에 공연과 똑같이 하는 런스루 리허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런스루 리허설을 진행을 하거든요. 옷도 똑같이 입고 이제 모든 걸 다 똑같이 해서 프로모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런스루 리허설을 통해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D-Day에 문제없이 진행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메이킹 영상 등 당일 준비해둔 콘텐츠를 사후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프로모션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총 8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도 세세한 내용이 많은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질리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그 오프라인 프로모션의 대표적인 종류, 형태를 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쇼케이스. 저희 그 앨범 프로모션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쇼케이스의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청음회 등의 새로운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트렌드였는데 최근에 다시 원래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뭐 유튜브나 V앱, 뭐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그 자체로도 온라인 프로모션이 되니까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지난 3월 5일에 데뷔한 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경우에도 이 데뷔 쇼케이스를 진행을 했고 공원소녀, 모모랜드, 에버글로우, 박지윤, 하성운 등 최근 데뷔하거나 컴백한 아티스트들은 거의 쇼케이스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류는 많이 이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자 간담회예요. 사실 기자 간담회의 경우에는 그 회사마다 다르지만 언론 홍보팀에서만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언론 홍보팀과 A&R 팀, 아니면 프로모션 팀의 업무 협조 요청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쇼케이스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자 간담회는 말 그대로 이제 기자분들을 모시고 그 앨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앨범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가지는 이벤트인데요. 때에 따라서 무대를 직접 현장에서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현장이 뭔가 무대를 하기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노래를 청음하거나 아니면 이제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좀 한 가지 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사진 영상 기자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그분들의 컨텐츠로 실시간 보도자료를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분들이 안 찍으시고 기획사에서 모든 컨텐츠를 촬영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배포할 것인지인데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당일 좌석 구성도 바뀌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언론 홍보팀과 미리 사전에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벤트는 바로 사인회와 악수회입니다. 아마 다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이파이브나 뭐 허그의 형태로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벤트는 거의 앨범 음반 유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오프라인 프로모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반을 구매하신 분들을 추첨해가지고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앨범을 많이 살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보니까 가끔 과열 양상이 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뭐 가끔씩 인증 올라오면 몇백만 원치 사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아마 모든 그 저기 다른 거에 아끼시고 예, 여기에 예. 다 이렇게 올인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요즘은 보면은 아티스트 분들도 이 뭔가 그 팬분들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예, 예. 네. 예전에는 되게 좀 딱딱하고 네. 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요즘은 네, 서비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요즘 뭐 유사연애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음. 정말 정말 되게 진짜 다정하게 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전 재산을 다 올인해서 우리 팬분들이 가시는 게 아닌가.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요새 이 사인회나 악수회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프로모션 담당자들이 따로 뭔가 짤이나 그런 거를 만들지 않아도 이 뭔가 공개 형태의 사인회나 악수회면은 팬분들이 또 많이 찍으셔가지고 온라인에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네네네.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많이 퍼지고 또 약간 뭐 남친 짤 뭐 이런 짤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이게 팬분들한테 또 퍼지면서 또 새로운 팬들을 또 맞아요, 양성시키는 또 맞아요. 현장이 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요즘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예전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절대 못 찍게 하는 게 그 관행이었는데 네. 요즘은 좀 오히려 찍게 해서 네네. 네, 이런 SNS 에 것들을 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오히려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컨텐츠로. 그게 더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이벤트는 음. 그 청음회와 그다음에 이제 게릴라 콘서트입니다. 청음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음원을 들려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2NE1 담당을 했을 때 그 크러쉬 앨범 청음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그 물론 그 앨범도 그렇기 때문에 했지만 이게 음악으로만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청음회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담당자분들이 우리 이번에 음악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음악에 정말 자신이 있다 할 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게릴라 콘서트는 보통 사후 이벤트, 그러니까 앨범 발매 이후에 진행되는 이벤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앨범의 성적이 좋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성적에 대한 뭔가 그 팬분들에 대한 감사의 그쵸. 서비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릴라 콘서트가 있는데 이것도 자꾸 제가 너무 태양 팬 같은데 아무튼 그 태양 앨범이 너무 잘 돼가지고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저기 인턴 특집에 혜령님 나왔을 네, 때 얘기하셨던 맞아요. 그때 근데 그 무대 쪽에서 바라봤을 때 바다가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모래사장에 그 광경은 되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무대 위에 태양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막 우후죽순 모였던 그 모습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부산이니까 그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백사장에 뭔가 짓고 있으면 흥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연예인이 오나 이렇게. 네, 맞아요. 연예인은 볼 기회가 너무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티스트가 태양이었다. 이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또 그 게릴라 콘서트가 너무 멋있었던 게 진짜 한 6-7곡을 부르고 그리고 저기 댄서분들도 하나도 안 계셨어요. 혼자서. 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되게 재미가 있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 분들은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네네. 아무튼 네네. 그것도 아티스트의 역량이. 네네네. 네. 지금 같았으면 더 많이 돌아다녀서 말이 안 되네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같았으면 더 많이 SNS에 돌아다녔을 맞아요. 것 같은데. 막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제 맞아요. 둘러보기에 엄청 돌았을 것 같아요. 네, 아쉽네요. 아무튼 유튜브로 찾아보시는 것으로. 네네네. 자, 그럼 5번째로 말씀드릴 이벤트는 바로 팝업 스토어입니다. 앨범 발매를 기념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기간으로 그 아티스트의 앨범 및 앨범 관련 굿즈를 판매하는 이벤트인데요. 롯데
롯데 영플라자와 같은 제휴사와 또 제휴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예전에 악마의 특집 때 그 선배님의 직접 특강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위너 송민호 군과 아이콘의 그 바비 군이 하셨던 맙 이라는 유닛을 결성해가지고 앨범을 냈을 때 그 이태원에서 맙스토어라는 그 이름으로 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네. 이때 정말 딱 굿즈를 딱 살 수 있고 네네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은데 네네네. 네네. 아무튼 이런 것들도 기회 있으시면 꼭 가서 네. 네네. 체험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다음은 바로 전시회입니다. 아까 그 오프닝 때 민지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전시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앨범 미공개 컷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앨범을 준비하면서 자켓이나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착장들을 전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앨범 활동 시점까지의 이제 히스토리를 엮어서 그 그렇죠. 시점에 전시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전시가 많아서 전문적으로 또 진행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네, 해요. 맞아요. 네네. 이게 뭔가 완전 앨범 프로모션은 아니긴 하지만 그 예전에 이제 잭스키스가 YG와 계약한 후에 앨범을 냈을 때 네네.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엮어서 전시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전시 참 괜찮았어요. 저도 예, 좋았어요. 그리고 뭐 일부러 되게 예전 추억이 있게 뭐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도 전시한 것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케이스도 완전 앨범 프로모션은 아니긴 하지만 작년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오늘이라는 전시회를 진행을 했었죠. 네. 그 전시회긴 하지만 이게 정말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진만 전시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모든 케이스들이 그렇지만 전시회는 꼭 팬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아티스트의 전시가 있으면 시장 조사 차원에서라도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이 외에도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하이의 앨범이 나왔을 때 로즈라는 곡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장미꽃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적도 있고요. 그리고 SBS 인기가요 녹화장에 그 곰돌이 탈을 쓴 아르바이트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곰돌이 안에 있던 사람이 쥐였던 거죠.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진행하는 종류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오프라인 프로모션의 아이디어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앨범 프로모션은 정말 그냥 쉽게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슈 메이킹을 해서 이제 그 앨범이 나온 걸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자 기대 효과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뻔하지만 좀 전에 민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분화해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 프로모션의 과정을 정말 간단하게 보면은 기획, 그리고 컨펌, 그리고 구체화, 그리고 최종 컨펌, 그리고 실행이라는 5가지의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온라인 프로모션 종류는 회사의 공식 채널과 아티스트의 SNS를 통해 티저 이미지, 티저 영상, 뭐 하이라이트 메들리, 트랙리스트 등을 그 앨범 관련 티저 콘텐츠를 공개하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오프라인 프로모션은 쇼케이스, 기자간담회, 팝업 스토어, 청음회, 게릴라 콘서트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외에 뭐 광고나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음원 사이트, 네이버 등 제휴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프로모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에 별도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듣다가 아니면 이제 유튜브로 보시다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마지막에 또 저희 공식 채널 소개하잖아요. 메일 통해서 말씀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많이 주세요. 네, 그럼 프로모션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엔터계의 이슈를 캐주얼하게 이야기하는 엔터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김윤아 씨가 콘서트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 소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네. 노래가 슬퍼도 인생은 아름답기리란 타이틀로 소극장 콘서트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멋진 네, 타이틀이네요. 네, 제가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게 김윤아 씨가 직접 이제 이 콘서트에 대한 소개글을 쓰셨다고 해서 여러분께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노래가 슬퍼도 인생은 아름답기를 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요. 인생은 슬프고 노래는 아름답다는 사실을. 인생이 슬퍼서 노래가 아름답다는 사실을요. 김윤아의 솔로 음악들은 모두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에 완벽한 계절이 다시 오고 있네요. 이번 공연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제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있었던 기획입니다. 목소리 위주의 최소한의 악기 구성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보며 사랑과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 모두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언제나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이 소개글도 정말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한카드 판스퀘어 라이브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다 매진이 완전 매진. 네. 너무 아쉬워요. 제가 다음 기회를 꼭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 김유나님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라이브로 노래를 많이 들은 게 많이 없지만 들어본 분들 중에 그 울림이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노래 정말 잘하시고 네. 실제로 들었을 때도. 근데 그 울림이 방송에서도 약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방송으로 봤을 때도.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네. 아무튼 저희도 꼭 다음에 가는 것으로. 네네네네.